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인생각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도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다음 사례에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탈수 증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오래된 동태찌개를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물설사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부종, 심한 갈증, 삼출물 증가, 오심 구토, 축축한 피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탈수 증상이네요. 그래서 탈수 증상이 계속되게 되면 심한 갈증이 나고요. 그래서 소변 횟수가 감소되고 그리고 피곤함이라든지 무기력함이 듭니다. 대상자에게. 그리고 마른 피부와 혀가 나타나고요. 정신까지 혼돈되어 의식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고 탈수 예방을 위해서 물을 조금씩 마시도록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좋고요. 일단은 보고해야겠죠.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여기서 답은 심한 갈증,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윌체어 사용, 윌체어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대상자가 타고 내릴 때 항상 윌체어를 잠근다. 그리고 윌체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경사로에 놓는다. 바퀴에 공기압은 많이 넣는 것이 좋다. 그리고 윌체어에 펴 있는 상태에서 보관한다. 경사도를 내려갈 때는 잠금 장치를 한다라고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대상자를 타고 내릴 때 항상 윌체어 잠금 장치를 하는 거죠. 네, 이게 1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윌체어를 사용하지 않을 건 경사로가 아니라 지면에 놔두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면에 접은 상태에서 잠금 장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보관하는 게 좋고요. 바퀴에 공기압은 많이 넣는 것보다는 우리가 엄지손가락을 눌렀을 때 약간 손가락이 0.5cm 정도 들어가는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바퀴의 공기압은 우리 잠금 장치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공기압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이 진동이 흡수하지 않아서 대상자한테 다 가기 때문에 이거 항상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펼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아까 접은 상태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 휠체어 접는 법이 있었잖아요. 접는 법은 어떻게 합니까? 잠금 장치를 하고 그리고 발 받침대를 올리고 그리고 시트를 올리고 그리고 손잡이를 0.8거리를 접는다 이거였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휠체어 접는 법 그런 식으로 보관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사도를 내려갈 땐 3단 장치가 아니라 2단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안 나오네요. 네. 그 다음에 대상자 위생관리를 위한 식품 보관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고구마는 냉장 보관한다. 그리고 시금치 등 잎채소는 세워서 보관한다. 열대과일은 냉장실에서 채소실에 보관한다. 생선은 소금물에 씻어서 물기를 빼고 냉장 보관한다. 껍질 벗긴 감자는 소금물에 담가서 냉장실에 보관한다고 했는데 고구마는 냉장 보관을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문지와 고구마를 층층이 쌓아서 통풍이 잘 되도록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찐 고구마를 보관할 때는 밀폐 용기에 담아가지고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시금치는 잎채소 같은 경우는 세워서 보관하는 게 좋고요. 파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만약에 야채를 흙이 묻은 채로 보관할 때는 물을 뿌린 신문지에 싸서 싸두는 게 좋고요. 씻은 야채 같은 지퍼 봉투에 넣어서 채소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대 과일은 보통 우리가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생선은 보통 생선 같은 경우는 내장과 머리를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찬물로 씻어가지고 소금물에 담근 후에 물기를 빼고 먹을 만큼만 내놓고요. 밀폐 봉투에 넣어서 봉투에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껍질 벗긴 감자 같은 경우는 감자는 식초물에 담가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시금치는 잎채소를 세워서 보관한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여기 다음 중 씻기 및 주방의 위생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싱크대의 배수구,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희석하는 락스를 부어둔다. 사용한 행주는 삶지 않는다. 수세미는 그물형보다 스펀지형이 더 위생적이다. 씻은 식기류는 마른 행주로 닦아둔다. 커피나 녹차 티백은 냉장실에 두면 탈취제의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싱크대 배수구는 악취를 제거해 희석하는 락스보다는 소다와 식초를 배수구에 부어 넣으면 악취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조리 후 찌꺼기 같은 거름망을 비우고 주방용 세정제와 솔로 닦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한 행주는 삶지 않고 삶아서 바짝 마를 수 있도록 항상 마른 걸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행주 같은 경우도 젖은 행주와 마른 행주를 구분해서 사용하면 좋고요. 그 다음 수세미는 스펀지형보다는 그물형이 더 위생적입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씻은 식기류는 마른 행주가 아니라 씻은 식기류 같은 행주를 닦지 말고 물기로 건조되되 어긋나게 옆퍼도 들고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새로 넣든지 그리고 물기가 다 빠져서 건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커피 같은 수지나 탄 빵 조각, 커피, 녹차, 티백은 좋은 탈취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좋겠죠? 네. 그 다음 5번을 보시면요. 다음 중 깨끗하게 세탁하기 위한 애벌레 방법으로 옳은 것은 나왔네요. 약재를 사용하여 얼룩을 뺀 후에 그대로 건조시킨다. 얼룩이 묻은 부분에 얼룩 제거제를 바른 후 비벼준다. 얼룩이 생긴 후 즉시 처리하면 안 된다. 땀 얼룩은 천천히 세탁해도 된다. 약재를 뺀 주위에 분무기를 물을 뿌려준다라고 했는데 애벌레 같은 경우는 약재를 사용해서 얼룩을 뺀 후에는 그대로 건조시키는 게 아니라 빨리 하도록 하는 것이 좋죠. 예, 그래서 빨리 닦아서 건조되게 되면 안 되니까 빨리 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얼룩이 묻은 부분은 얼룩제에 바른 후 비벼주는 얼룩이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옷감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얼룩이 묻었을 때는 비비지 않는 것이 좋고요. 얼룩이 생긴 즉시 빨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땀 같은 경우는 천천히 세탁하는 게 아니라 과탄산 소다, 주방세제를 넣어서 2-3시간 담근 후에 헹구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천천히 하는 게 즉시 하도록 해야겠죠. 약재를 뺀 주위에 분무기를 물을 뿌려준다. 이거는 얼룩을 뺀 후에도 다른 곳과 같도록 얼룩 뺀 주위에 분무기를 물을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 색깔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얼룩을 뺀 후에는 다른 곳과 같도록 얼룩을 뺀 주위에 물을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6번은 대상자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체 조명보다 간접 조명으로 한다. 이거는 간접 조명은 전체 조명이 그렇죠. 네, 전체 조명으로 해주고 장마철에는 제습기, 겨울에는 가습기로 습도를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맞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전체 난방보다 국소 난방으로 한다. 이거는 전체 난방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직사광선이 눈에 닿을 수 있게 한다. 직사광선이 아니라 직사광선 같은 눈에 피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르신 같은 경우는 백내장 수술하셔서 눈에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닿으면 안 됩니다. 간접 조명이 좋고요. 간접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 실내 환기는 직접 환기 방법을 사용한다. 실내 환기 같은 경우는 간접 환기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장마철에는 제습기와 겨울철에는 습도를 조절한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2번. 그 다음에 요실금이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실금. 야간에는 이동식 변기를 침대 곁에 놓아둔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낮 시간 동안은 기저귀를 채운다. 그리고 낮에는 4시간, 밤에는 2시간 간격으로 배뇨 훈련을 시행한다. 수분 섭취량을 줄이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그리고 배뇨 스케줄에 따라서 계획된 배뇨 훈련을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요실금이 있는 치매 대상자는 야간에 이동식 변기를 침대 옆에 놓아둔다. 이건 아니죠. 네. 그래서 야간에 화장실 위험이
이용이 위험할 경우에는 이동시 변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걸을 수 있는데 무조건 다 모든 요실금 대상자가 이동시 변기를 침대 옆에 놓아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동시 변기를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야간에 화장실 이용이 위험할 경우, 그리고 낮 시간 동안에 기저귀를 채운다. 낮 시간 동안은 우리가 보통 훈련을, 대소변 같은 훈련을 시켜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기저귀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배뇨 훈련이 다 실패했을 때 채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4시간이 아니라 2시간 간격으로, 밤에 4시간 간격으로 해주시는 게 바뀌었네요. 그죠? 네, 그래서 2시간, 4시간 간격으로 해주시고 좋고, 수분 섭취량을 줄이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라고 했는데, 아니죠. 섬유질이 많은 음식도 소변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변실금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예, 제한하는 게 좋고요. 배뇨 스케줄에 따라서 계획된 배뇨 훈련을 시행한다. 이게 가장 좋겠네요. 답이. 그리고 8번을 보시면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구강 위생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예, 그리고 이런 치매 대상자 보시면 치아가 없는 대상자는 식후에 차를 마시도록 한다. 일반 치약이나 소금을 사용한다. 칫솔모가 단단한 칫솔을 사용한다. 의치가 있는 경우 자기 전에 빼어 놓는다. 치석 제거를 위해서 생리식염수로 입안을 닦아둔다. 대상자 구강위상 치매 대상자 우선 치매 대상자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서 잇몸 출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치약 같은 경우는 삼켜도 상관없는 어린이용 치약을 사용하도록 하고, 의치 같은 경우도 하루에 6시간이나 7시간 정도 제거해서 잇몸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상자의 의치는 자기 전에 빼어드는 거 맞습니다. 일반 대상자. 예. 그리고 대상자들이 거울을 보고 칫솔질을 하거나 이 옆에서 한 동작씩 보여주면서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면은 거울을 보고 칫솔질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옆에서 한 동작씩 보여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양치한 물을 뱉지 않는 경우에는 칫솔이나 숟가락을 넣고 말을 건네서 양치물이 뱉어지도록 흘러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의치 같은 경우는 매일 치매 대상자 가장 협조할 수 있는 시간에 택해서 닦아주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의치는 변형이 되지 않도록 의치 보관 용기에 물에 담아서 넣어서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치아가 없는 치매 대상자는 식후에 물이나 차를 마시게 해서 입안을 깨끗이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9번을 보시면요.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 질문이나 행동을 할 때 대처 방안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됐네요. 해가 되지 않아도 반복적인 행동은 교정해 준다. 두 번째, 대상자를 다독거리며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세 번째는 못 들은 척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실충할 수 있는 일을 제공한다. 반복적인 질문을 일일이 답해준다 라고 되어 있네요. 보통 치매 대상자의 반복적 질문이나 행동은 치매 후기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 대상자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행동이 해가 되지 않는다면 중단시키지 말고 그냥 놓아두고요. 똑같은 질문에 대답하는 것보다 다독거리면서 안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행동을 억지로 고치려 하지 말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이나 좋아하는 노래, 과거의 경험이나 고향 얘기를 나눠서 환기시킬 수 있도록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단순한 일거리를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콩고르기라든지 나물 다듬기, 빨래 개기 이런 것들 그리고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대상자를 다독거리거나 이렇게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 대상자가 아들에게서 선물 받은 모자를 잃어버렸다며 불안해할 때 대처 방법은 모르는 것은 있네요. 이건 망상이나 의심망상, 환각 같은 것 증상이 나타났을 때 손을 잡고 함께 찾아보자고 한다. 모자를 잘 보관해 두었다고 한다. 찾으면 갖다 드리겠다고 한다. 모자를 둔 장소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방에 드나든 사람이 없었다고 설명한다. 이때는 손을 잡고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고요. 의심이나 망상, 환각이 있을 때는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다투지 말고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가 좋고요. 그리고 친해 대상자의 말과 행동을 조롱하지 말고 옆 사람과 귓속말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더 의심을 가중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잃어버린 것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대상자한테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 진압력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방을 지키려고 방 안에 있기를 고집하면은 위험하지 않는 한에서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망상이 심한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에서 1번이 되겠네요. 11번을 보시면 치매 대상자가 대화할 때 기본 원칙으로 잘 지킨 경우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었네요. 이제 치매 대상자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있는데 일단 언어적 의사소통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10시에 뒤면 주무세요. 할머니 오늘 또 약 안 먹었지? 우유는 드셔도 되지만 콜라는 안 돼요. 5번째, 방금 왜 그런 난폭한 행동 하셨나요? 라고 했습니다. 이때 대상자들은 보통 의사소통 할 때는 언어적으로 의사소통 할 때는 대상자의 신체적 상태를 파악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막연한 질문을. 그래서 아프다고 하면 짚어보면서 여기가 아프세요? 허리가 아프세요? 라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존중하는 태도, 예, 협조적인 경우에는 잘했어요, 맞아요, 격려 등의 말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거나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뭔가 잊어버렸다고 하면 찾아보는 것이 좋고요. 예. 그리고 대상자의 속도로 맞춰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은 음조로 대상자의 속도에 맞춰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어린아이 대하듯 하지 말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면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간단한 단어라든지 표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질문하도록 하고, 예,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현실감을 알려주고 일상적인 어휘라든지 과거를 해석하게 한다든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사용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선 허리를 만지며 지적하면서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12번 보시겠습니다. 대상자가 임종했을 때 가족을 지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신의 슬픈 감정이 가족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한다. 가족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도록 한다. 장례식에 참석해서 가족을 돕는다. 가족이 울면 즉시 그 자리를 피한다. 감정의 추천을 맡은 경청은 정서적으로 큰 지지가 된다. 답은 5번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임종시 가족이 임종 대상자에게 직접 돕도록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함께 있도록 하고, 그렇다고 장지에 가거나 장례식이나 그런 데 참석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적절한 신체 접촉, 손을 안거나 손을 잡는 등 해서 가족을 지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초점을 맞춘 경청, 예, 큰 지지가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요. 대상자들이. 그리고 대상자 가족의 태도나 행동을 판단하지 말고 중립적 태도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참 잘했네요, 좋습니다, 힘드시오, 이런 말을 하면서 지지와 공감적 위로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3번은 방울토마토가 목에 걸려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호흡곤란을 호소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대상자의 호흡을 돕기 위해서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엎드리게 하는 후에 등을 손바닥으로 세게 두드린다. 입안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방울토마토를 빼낸다. 물을 많이 마시게 하고 구토를 유발시킨다. 큰 기침을 하여서 방울토마토를 뱉어내게 한다. 이물이 육안으로 보이면 큰 기침을 해서 뱉어내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손을 넣어서 빼거나 구토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있는 경우는 대상자의 몸 뒤에 서서 대상자의 명치 끝에 양손을 감싼 다음에 복부의 윗부분을 후 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립니다. 이게 하임리히법이고요. 그리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119 신고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하면서 입안에 이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14번을 보시면
화상 환자, 대상자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해야 할 응급처치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물집을 터뜨린다. 장신구를 최대한 빨리 뺀다. 환부에 붙어있는 옷을 즉시 신속히 벗긴다. 환부를 즉시 찬물에 담근다. 화상 부위 알코올로 소독한다 라고 했는데 돕는 방법 즉시 찬물에 넣어서 그렇다고 수돗물을 틀은 데 아니라 대야 같은데 찬물을 넣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찬물에 즉시 담그도록 하고 장신구는 빨리 빼도록 하고요. 옷 위에 찬물을 식히고 벗기기 힘든 오복 같은 것은 잘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집을 터트리면 안 되겠죠.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상 부위에 간장이나 된장, 치약 등 바르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열이 바깥으로 내주지 않는 바깥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은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화상 부위 알코올 소독하는 거 연입니다. 그리고 얼굴이나 입술 주변 가스를 마신 경우는 병원으로 호흡기계 문제를 일으키서 기도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환부를 즉시 찬물에 담그도록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 옳은 방법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구강대 구강 호흡 시 복부가 부풀어 오를 때까지 숨을 불어넣는다. 가슴 압박 시 흉골 하단 칼로계 부위에 손바닥을 대놓는다. 지쳐서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과 교대한다. 숨을 불어넣은 후 입과 코를 막아서 공기 유출을 막는다. 흉부 압박은 1분당 정상성인의 맥박수와 동일 속도로 시행한다. 구강대 구강호흡 시 복부가 아니라 가슴 흉곽이겠죠. 부풀어 오를 때까지 숨을 불어넣는 것이 좋고요. 네, 그래서 고개를 돌리면서 가슴이 흉곽이 올라오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 압박이 흉곽 하단 칼돌기가 아니죠. 거기 하게 되면은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손을 대지 않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쳐서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그쵸. 제가 혼자 할 경우 지쳐서 다른 사람과 교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숨을 불어넣은 후 입과 코를 입과 코를 열어서 공기가 유출될 수 있도록 공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흉곽 압박은 보통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그리고 가슴이 약 몇 cm, 5cm 정도로 누를 수 있도록 깊고 강하게 압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지쳐서 더 이상 했을 때 이러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 심폐소생술을 할 때 순서를 보시면 그 밑에다 한번 썼을까요? 네. 보통 그리고 반응 확인, 그 다음에 도움 요청, 그리고 가슴 압박, 그리고 기도 유지, 그리고 인공호흡 실시, 그리고 상태 확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도각이 인상, 이게 심폐소생술, 알 수 있으면 좋지만 안 이어지면 이게 억지로라도 우리가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보통 전원을 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패드를 부착하고요. 그리고 심장을 읽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읽어야 되니까. 그리고 제세동 시당 한다고 안내 방송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가슴 압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15문제를 가지고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